예, 방금 소개받은 최승훈입니다. 제 발제문은 워딩을 하고 따로 PT를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많은 공청회나 참가해 보니까 역시 마지막에 남는 거는 자료더라고요. 그래서 자료 중심으로 제가 발제를 할 건데, 앞선 분들이 대부분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면 좀 간략하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발제문에 논의할 범위를 우선 좀 제한하고자 했는데, 그건 어떤 의미냐면, 이게 지금 사업을 선정하기 위해서 심사하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사업을 평가하는 문제는 굉장히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청의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두 문제를 섞어서 얘기하면 굉장히 논의하기 힘들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아마 위재현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문제들보다는 김강덕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문제들, 그러니까 어떤 정책적인 부분의 문제보다는 어떤 행정 프로세스의 문제, 그 정도 주상도 수준에서 제 얘기가 주로 얘기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걸 구분해서 얘기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저는 개인적으로 대부분의 심사제도의 문제가 행정 프로세스에서 생긴다기보다는 정책 프로세스에서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콘텐츠진흥원의 심사제도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잘 운영되고 있는가 하는 걸 평가를 하려면 콘텐츠진흥원의 사업이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서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서 평가되는지를 같이 봐야 풀릴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없이 맥락을 딱 내놓고 구체적인 행정 프로세스만 얘기하다 보면 이제 아무 말 잔치가 되기 쉽다는 걸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들여다본 문제는 크게 보면 이제 한 세네 가지 정도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좀 역사적인 문제입니다. 역사적인 문제는 과거에 심사제도가 어떻게 운영돼 왔나, 이런 것들을 좀 들여다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콘준원의 심사 제도라는 게 한 16번 정도 개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아마 각각 개정될 때마다 취지나 목적이나 이런 게 다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주로 들여다본 문제는 박근혜 정권 때 송성각 원장님 취임하시고 나서 심사제도를 크게 한번 두 차례 개정을 하셨거든요. 그 심사제도라는 게 이제 내용적으로 보면, 하나는 2015년 5월 6일 개정안을 통해 가지고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주체, 그 사업팀에서 심사위원 선정에 개입할 수 있는 그런 제도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심의 지침을 개정해 가지고요. 그리고 2016년 2월 19일은 어떤 간접 보조자를 선정 배치할 건가 하는 것에 대한 절차나 기준이 도입되게 됩니다. 이것은 제가 따로 뒤에 별표에 붙인 내용을 보시면 쭉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내용이냐면 이렇게 보조 사업을 지원한 그런 사업자가 보조금 지원금 수급 제한 대상으로 결정되거나 보조금 집행질서 문란 행위자 이런 명단이 포함되고 있는, 지금 블랙리스트 관련된 얘기들이겠죠. 그런 그다음에 법질서 이런 것들 위반한 적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개정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심사 프로세스가 어떻게 운영되는지하고 상관없이
심사 지침의 개정을 통해 가지고 이것들을 우회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심의지침이 개정됐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심사 프로세스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첫 번째 경우는 이제 심사 지침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2017년에 2월과 6월에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가 시민들의 촛불혁명을 통해서 무너지고, 그다음에 송성각 원장이 법정 구속되고 한 이후에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됐고, 지금 손준원이 개선안이라고 제시하고 있는 에서는 이런 문제들은 다뤄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제는 컨진원 직원들이 심사 절차를 위반하는 사례들이 있겠는데요. 요거는 굉장히 들여다보기 좀 힘든 문제이긴 한데, 우선은 좀 참고해 볼 수 있는 게 2017년 1월에서 3월 사이에 감사원에서 감사가 진행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가지고 심의 절차 위반 사례가 굉장히 다수 적발이 됐는데요. 그거는 제가 발제한 내용 중에서 번호가 5라고 붙여져 있는 그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종류도 다양하고 횟수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행정 프로세스를 어떻게 만들어 놓든지 간에 컨진원 직원들이 그런 부분들을 우회하거나 아니면 지키지 않음으로써 위반하는 사례들이 상당히 있다 하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진상조사위원회에서도 지금 컨텐츠진흥원의 심사 프로세스의 문제점들을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들여다보고 있는데, 여기서도 동일한 문제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제 심사지침 위반이 심사 부정으로 이어지는 사례, 전형적인 사례 하나 말씀드리면, 컨텐츠진흥원 A 팀장이 심의지침, 그러니까 위원회 참여 제안에 이해관계자들은 해당 심의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제안을 하고 있는데, 그걸 위반해가지고 비협회의 어떤 사무국장님을 협회 주요 회원사들이 공모를 하고 있는 사업에 심사 추천을 합니다. 추천을 하고, 선정 담당 부서는 이제 사업팀과는 별도로 이제 법무감사실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순위 추첨을 했는데 이분이 공교롭게도 1순위로 배정이 됐고요. 그래서 이 심사에 참여하게 된 시사무국장은 이 심사에서 각각 협회 회장사, 그 다음에 부회장사, 그리고 협회 회원사 2개에 고점을 주고, 그 다음에 회원사, 협회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비회원사인 4개 회원사에 대해서는 저점을 줍니다. 그리고 이 심사 결과에 따라서 회장사 등 4개 회원사는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고, 그 다음에 나머지 비회원사는 탈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어떤 프로토타입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모든 장르의 모든 사업들을 다 검토해 볼 수는 없지만, 이러한 일이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어느 정도 되느냐라는 거를 확률적으로 봤을 때 이런 사건은 굉장히 우연적으로 일어났다라기보다는 반복돼서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진상조사위원회에서 비슷한 다른 경우들, 그다음에 다른 장르의 사례들, 이런 부분들을 계속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의미 있는 결과가 있으면 다른 형태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제는, 이거는 이제 블랙리스트 실행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뭐냐면 콘텐츠진흥원 내부의 문제가 아니고 콘텐츠진흥원의 외부에서 심사제도에 관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요거는 이제 제가 정리해놓은 자료 중에서 7번을 보면 내용이 나오는데,
그 2007년 4월 25일 블랙리스트 관련한 법정 증언에서 박민권 전 문체부 차관님이 어떤 진술을 했냐면, 문체부 실무자들이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 공공기관의 담당자들을 통해 심사위원들에게 배제 대상을 전달했고 블랙리스트를 반영해 지원사업 선정에 관여했다라는 사실을 시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법정 진술에 토대를 해가지고 지금 누가 그것과 관련해서 콘텐츠진흥원에 업무 실시를 했는지, 그리고 누가 그 지시를 받아서 시연을 했는지 하는 부분들은 지금 진술을 확보해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그 심사 프로세스의 문제가 실제로 어떤 측면에서 발생을 했나 하는 것들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8번에 나와 있는 게 오늘 다른 분들께서 많이 말씀해 주셨지만 제도 설계의 어떤 문제점들을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콘텐츠 진흥원의 심사제도에 대한 문제점, 외부의 지적들 이런 것들을 좀 요약을 해보면, 그 심사위원 풀로 심사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어떤 행정적인 미비점 이런 것들이 있지 않느냐, 아주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주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잘 이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심사위원 풀이 충분하지 못하다거나, 이건 감사원 지적이고요. 그다음에 공정하게 확보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그런 문제들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심사위원 풀을 심사선정위원회로 배정하는 과정, 이 과정은 투명하지가 않습니다. 투명하지 않다는 말씀은 뭐냐면, 문서나 어떤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절차로 확인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이건 저희가 진상조사 과정에서도 확인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명확한 규정이나 행정 절차가 좀 더 확보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심사 프로세스 전체를 어떤 행정적인 프로세스라고 봤을 때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좀 구체적이고 분명한 제도적 장치가 좀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 그러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그 콘진원이 평가위원 공개를 하지 않아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문화예술진흥위원회나 그다음에 영진이 같은 곳에서는 오래전부터 공개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평가위원을 공개하지 않았다. 개별 심사의 평가위원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은 이제 공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추첨 과정,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 추첨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뭐 녹화한다든지 녹취한다든지 아니면 문서로 남긴다든지 하는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심사 과정을 좀 외부에서 리뷰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좀 전반적으로 미흡합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다른 분들 다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오늘 콘진원에서 그 토론회를 준비하시면서 굉장히 많은 자료를 보내오셨거든요. 그래서 꼼꼼히 읽어보고 여러 문화산업단체들과 나눠서 봤는데 대체로 호평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작년에 콘텐츠진흥원의 사업평가라는 것, 사업 선정이라는 거는 2017년 그 관련된 지침들 개정하시기 전에 진행된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여러 가지 제도 개선하고 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체로 이렇게 돼야 된다 하는 업계에서 여러 번 얘기하고 한 그런 기대 방향 이런 거에 대해서 부합하는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좀 빨리 좀 진작에 좀 하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왜 이렇게 늦었나 뭐 이런 반응들인 것 같고요. 뭐 특별히 뭐 이견이 뭐 있고 방향이 있어가지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심사제도 제도 개선과 관련해 가지고 좀 더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으로 좀 같이 논의해보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일단은 심사위원 풀 자체가
전체가 좀 투명하게 공개됐으면 좋겠다 하는 게 뭐냐면 이 업계의 특성상 특정 분야의 전문가들에 대한 평판이나 평가나 이런 것들은 공유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평가위원들 폴이 전체적으로 공개됐을 때 그런 것들을 그 문화산 생태계 안에서 리뷰할 수 있게 됐을 때 얻는 장점, 공정성이나 전문성을 제고하는 게 크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조금 과격한 얘기가 될 수 있지도 모르겠지만 전체 사업에 대해서는 아니겠지만 어떤 사업들은 심사위원을 사전 공개하는 것도 한번 해볼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우리가 알고 있는 심사위원회에서 모든 심사위원회가 심사위원을 비공개로 해가지고 심사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상당수의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을 미리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공개하냐면 투명성을 제고하고 그다음에 그 제3자에 의한 견제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업의 속성상 사전 공개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프로젝트가 있다면 그거는 굳이 공개할 필요가 없겠지만 어쨌든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사전 공개하는 것도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컨진원의 이 심사 제도 운영에 대한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매뉴얼이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고요. 그 매뉴얼이 없다면 매뉴얼을 좀 만들어서 관리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은가. 왜냐하면 저도 몇 번 심사위원회 참여해봤지만 제가 느낀 거는 대부분 굉장히 부실하고 심사가 즉흥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어떤 때는 챙기던 절차가 다른 회의감이 없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밖에서 보기에는 콘텐츠진흥원의 직원들 전문성이 아직은 굉장히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심사 프로세스를 잘 운영하고 관리하려면 그런 매뉴얼 같은 게 좀 꼭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좀 제안하고 싶은 거는 엄부주면 제도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이런 심사나 이런 이해관계에 걸려 있고 어떤 정해져 있는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행정행위에 대해서 제3자가 투명하게 그것들을 리뷰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제가 이 제도는 정말 많은 논의가 필요하고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보면 이제 안타까운 건 뭐냐면 진흥원이 그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서 행정 프로세스를 굉장히 잘게 쪼개가지고 스스로 행정 행위를 굉장히 규제하는 형태로 지금 전체적으로 행정 프로세스를 짜려고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까 위정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공정성과 어떤 효율성, 전문성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는 그런 행정 프로세스는 진흥원이 좀 더 업무적인 필요성에 의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해주되 바깥에서 리뷰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좀 더 많이 만들어줘 가지고 그런 체크앤 밸런스를 가능하게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ombudsman 제도는 단순하게 그 과정만 모니터링하고 리뷰하는 게 아니고 평가 제도의 어떤 질을 높일 수 있는 개선 방안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저희가 이 심사제도나 기관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모든 문화예술 관련 기관들을 다 들여다보고 있는데 컨진원은 좀 독특한 기관입니다. 어떻게 독특한 기관이냐면 컨진원과 같은 일을 하고 있는 대부분의 기관들은 위원회 구조거든요. 그래서 그 기관의 지배구조 안에서 그 내부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들을 리뷰할 수 있는 장치를 구조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컨진원이라는 기관을 생각을 해보면 컨진원은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일반 회사와 같은 구조고요. 이사회는 굉장히 형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컨진원이 실질적으로 누굴 통해서 운영되느냐 하면 저희가 보기에는 이사회는 아닌 것 같고요. 아마 컨진원 내부의 어떤 그런 것들을 움직이는 프로세스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콘진원에서 어떤 사업을 결정하고 그다음에 그 사업의 결정을 집행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그다음에 그 사업을 평가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있을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기관에서 콘진원과 같은 일을 하는 기관에서는 그 프로세스를 위원회라는 구조를 통해 가지고 이 콘진원 직원들이 아닌 어떤 바깥에서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리뷰할 수 있는 구조를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콘진원은 그게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가지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콘진원이 그런 제도적인 기관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잘 고려해서 제도가 설계됐으면 좋겠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콘진원이 좀 더 사업을 그러니까 선정하고 운영하고 평가하는 프로세스를 장르적 특성에 맞게 좀 더 가지고 가면 이런 공정성과 전문성에 대한 부담을 좀 더 많이 덜 수 있는 그런 해결책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는 옛날에 게임산업진흥원에서 사업을 하고 평가하고 기획하고 하면서 얻었던 경험인데요. 대개 업계 안에서 일어난 일들은 특별하게 까다로운 행정적 절차를 도입하지 않더라도 서로가 견제 가능하고 서로가 언제든지 리뷰 가능하고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공정성이나 전문성 이런 것 밸런스를 맞춰서 필요한 일들을 하기에 굉장히 좋은 하기가 용이합니다. 그래서 콘진원이 지금처럼 전체적으로 그 기능통합적인 그런 기관으로 가더라도 사업이 기획되고 운영되고 평가되는 시스템은 지금보다 좀 더 그 분야별 특성, 어떤 그 분야별 독자성 이런 것들을 좀 더 강화하는 형태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함으로써 좀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이제 콘진원의 독립성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그 블랙리스트 사건이라는 게 결국은 저 정치권이나 정부에서 집행기관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집행기관이 독립성을 가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콘진원은 지금 같은 구조에서 독립성을 가지는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위험한 요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콘진원이 정부의 어떤 그런 정부에 대해서 그다음에 외부에 대해서 그런 독립성, 그러니까 전문기관으로서 독립성을 주장하려면 콘진원 자체가 그런 것들을 백업해 줄 수 있는 또는 지탱해 줄 수 있는 그런 업계 대표성, 그다음 현장과 정책 감수성을 어떻게 공유할 건가, 아니면 현장에서 콘진원 사업을 어떻게 리뷰하고 하게 할 수 있을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안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